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박정호입니다. 박정호의 핫스팟, 네, 화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어제가 이 대체 공휴일이라서 월요일에 못 뵀던 분을 전화로 연결해봤습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님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월요일의 남자가 화요일의 남자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대체 공휴일 때문에 월요일을 쉬어서 네, 제가 화요일 날 나오는 거라면 음, 언제든지 저는 화요일의 남자가 되고 싶습니다. 네, 세계 최장 노동 시간에 근접해서 네, 고생하시는 우리 국민들께서 사실 하루라도 더 쉬셔야 되거든요. 그렇죠. 주 120시간씩 일해야 된다고 하는 윤석열 같은 망발이 있었지만 음, 우리 국민들 너무 많이 일하고 계십니다. 이건 네, 올시리 통계로도 정확하게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네, 멕시코 다음으로 노동 시간이 긴 나라로 평가를 음,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굉장히 피곤하고 우울합니다. 네. 전철 타면 다들 졸고 계신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너무 피곤하니까 대중교통만 타면 주무시는 겁니다. 근데 네, 이게 너무 피곤한 게 어떤 문제도 있냐면요. 음, 산업재해도 유발시키고요. 아무래도 피곤하니까 안 그래도 산재병 조치가 취약한 우리나라에서 네, 그다음에 졸음운전이라든지 이런 것으로도 연결돼서 교통사고도 많이 발생합니다. 음, 그러니까 이 장시간 노동이라는 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뭐 좀 '아유 일 많이 해서 피곤해.' 이 정도가 아니라 네, 저녁이 있는 삶이 파괴되죠. 음, 주말이 있는 삶도 파괴되죠. 그렇죠. 산재나 네, 교통사고 유발해야 된다. 그래서 음, 저는 문재인 정부에서 대체 공휴일법을 만들었잖아요. 네, 민주당이랑 이건 매우 박수 받아야 된다. 음, 하반기에도 원래 쉬는 날 없었잖아요. 우리 지금 다 휴일이 겹쳐 가지고 네, 맞습니다. 주말하고. 예, 근데 앞으로 계속 대체 공휴일이 적용되니까 이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네, 근데 이렇게 푹 쉬면 있잖아요. 일부 무슨 국민의힘이나 경제지에서는 생산성 떨어진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주 5일 근무제 할 때도 우리나라 망할 것처럼 네, 한국 경제 망할 것처럼 난리 폈지만 그렇죠. 이틀 쉬니까 음, 월화수목금 5 일간 오히려 생산성이 집중적으로 향상됐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대체 공휴일도 그런 효과가 나올 것이고요. 음, 당연히 내수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를 할 겁니다. 네, 이렇게 이틀 3일 쉬면 집에만 계시진 않잖아요. 하루 음, 정도 나왔다 오잖아요. 저도 지난 토요일 날 네, 양평에 그 남양주에 있는 수종사라고 하는 유명한 절을 어, 가족들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예, 아무래도 절에 왔다 갔다 하는 와중에 뭐라도 쓰게 되잖아요. 음, 옥수수도 사 먹었고요. 네, 밥도 먹었고요. 예, 그리고 뭐 저기 남한강변에 음, 북한강변에 수상스키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 수상스키는 실력이 오, 안 돼서 못 하고 예. 보트 한번 탔습니다. 못하셨고 이게 전부 다 내수경제 활성화하고 바람 지역경제 쐬고 오셨네요. 순환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그래서 대체 공휴일제 예. 이 좋은 점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좀 얘기 듣고 싶은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뭐 내수 활성화, 경기 활성화 말씀하셨지만 이번에 경기도에서 경기도민 예. 대상으로 재난지원금 결과적으로는 100% 지급을 하게 예. 됐는데 여기에 대한 맞습니다. 감론을박, 특히 이제 비판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좀 어떻게 저는 뭐 보세요? 예. 국민의힘 세력들이 원래 무조건 반대했고 네. 홍남기 장관 그룹하고 사실상 내통해서 음. 추경안을 발목으로 잡고 88% 국민들에게만 주기로 한 거잖아요. 네. 원래 대통령께서도 100% 줘야 된다는 의견 여러 번 냈었고 음. 민주당도 당론으로 100%를 지급해야 된다고 이야기했고 송영일 대표하고 이준석 대표가 만나서 100% 합의까지 했습니다. 네. 그럼 국민들이 희망을 준 거거든요. 음. 근데 12% 근데 지금 기재부에서는 이런 저런 이유까지 막 포함시키다 보면 네. 13% 14%까지 배제될 수 있는데 예. 그럼 최소 12%만 해도 600만 명이 넘고 이런저런 이유로 배제되면 700만 명, 800만 명까지가 배제될 수 있습니다. 음. 코로나19로 다 같이 고생해 놓고 그리고 똑같이 고통받았고 부자들이라든지 네. 잘 사는 사람들 중에도 경제적으로 굉장히 큰 타격을 입은 분들이 많습니다. 네. 왜냐하면 코로나19라는 게 업종에 따라서 돈을 더 번 그룹이 있지만 부자든 음. 가난하든 업종에 따라서 아예 타격을 입은 그룹이 있잖아요. 일면 그렇죠. 여행사 사장이나 임원들이 그동안 부자였지만 네. 쫄딱 망하지 않았습니까? 왜냐면 음. 그분들은 부자니까 배제해 버린다. 이게 맞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방 정부가 100%를 지급해야 된다는 여론이 있었는데 그 왜냐하면 안 중앙 됐죠. 정부에서는 예. 88%를 지급했으니까 남은 12%를 지급하면 되잖아요. 네.
지방 최근에 세수도 많이 거쳤고 지방 재정 교부금도 중앙 정부에서 계속 내려보내주고 있었거든요. 음. 그래서 경기도가 그걸 전격 결정했는데 네. 국민의힘은 그렇다 치고 민주당의 다른 대선 후보들이 그걸 지적하는 건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아. 두 가지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네. 원래 당론이 100% 지급이었습니다. 그러면 음. 그 당론에 의거해서 노력을 한 거면 박수를 받아야지 비난받을 일은 아닌 것이고요. 네. 두 번째, 지방자치라는 게 원래 그런 겁니다. 자, 중앙정부는 하지 않지만 지방정부부터 시작한 정책이 너무나 많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도 그랬고요. 그랬죠. 예. 무상교복도 그랬고요. 지금 음. 강원도 하천은 대학생까지 무상교육을 해줍니다. 그것도 중앙정부가 지금 반값 등록금만 하고 있는데 그것도 문제가 음음. 많은 강원도 하천이 100% 대학생까지 무상교육 한다고 시비 거는 사람 없잖아요. 네. 오히려 강원도 하천군에 이사 오는 사람이 늘어나고 학생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음. 경기도 화성시가 아동 청소년 무료 버스를 합니다. 네. 이거 못하게 하지 않잖아요. 비난하지 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원래 지방자치는 중앙정부가 음음. 못하는 것을 먼저 선도적으로 할 수도 있는 거고 네. 지방정부가 한 정책을 보완해서 추가로 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자, 그런데 그럼 아쉬움이 남는 부분은 뭐냐? 경기도는 하는데 타시도가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그렇죠. 기자들이 이재명 지사한테 묻더라고요. 네. 경기도만 하는 것에 대한 지적이 있는 이재명 지사 답을 잘했습니다. 음. 경기도가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타시도가 안 하는 게 문제라고 지적을 하셔야 된다. 음. 타시도도 동참하시면 된다. 이렇게 네. 명쾌하게 정리했는데 예. 저는 그래도 아쉬운 게 네. 저는 경기도나 이재명 지사님 또는 이재명 캠프에서 음. 우리 경기도는 이렇게 해냈으니까 다른 지역도 따라해라 이런 소극적인 태도보다는 네. 경기도도 어렵지만 먼저 처음에 5개 경기도 내 5개 시군이 제안을 해서 시작한 거잖아요. 그렇죠. 처음에는. 네. 기초단체가 제안을 했고 경기도 시장 군수협의회에서 네. 다시 한번 건의를 했고 경기도의회가 또 결의를 했습니다. 음. 그래서 저희도 기초단체의 제안과 도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제안을 수렴해서 하게 되었다. 네. 어렵지만 음. 다른 시도도 그런 과정을 좀 거쳐 달라고 좀 아. 더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 경기도는 하고 있지만 타시도가 안 하는 게 문제다라는 음. 소극적인 지적보다는 네. 경기도도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하게 됐다. 아하. 중앙정부도 고민이 있어서 88% 이렇게 네. 지금 안 하는 거로 됐지만 음. 2 차, 3 차, 4 차는 선별로 재난지원금이 갔지만 음. 5 차만큼은 1년 반 동안 너무 고생하셨고 네. 최근에 또 4 단계로 얼마나 지금 아 다들 그렇죠. 고생이십니까. 근데 이게 인제 4 단계가 완화되면 그때 지급하는 거거든요. 네. 방역 단계가 안 좋은데 왜 지급하냐라고 우기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완전히 팩트를 왜곡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 지금 지급하는 게 아니라 네. 88% 지원금도 추석 전쯤에 방역 그렇죠. 단계가 3 단계나 2 단계로 완화될 때 지급하는 음.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방역은 아무 상관없는 것이고 네. 우리 국민들이 지금 당장 달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음. 소상공인들은 지금 당장 받으셔야 돼요. 오늘부터 지원 인제 오늘부터. 자 5차 재난지원금 여러분 크게 3 가지입니다. 네. 자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그다음에 경영이익업종 피해지원금 여행업체라든지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졸업식 네. 관련 업체들. 소상공인이 아니어도 큰 위기를 겪었잖아요. 네. 오늘부터 문자가 갑니다. 그래서 그 아. 문자가 가면 그 문자에 있는 링크로 들어가셔서 신청하시면 되고요. 네. 이게 인제 첫 번째고 두 번째가 국민 88% 받는 지원금인데 이건 추석 전쯤에 방역 좀 음. 완화되면 주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저소득층 재난지원금이 10만 원씩 더 나갑니다. 그 그렇죠. 부분도 인제 중앙정부에서 곧 언제 줄 것인지 발표가 될 겁니다. 네. 크게 이렇게 3 가지입니다. 음. 그러니까 인제 그다음에 이제 경기도는 88%라는 이제 100%로 인제 주기로 한 건데 인제 지급 시기는 역시 경기도도 아마 중앙정부랑 그 지급 시기는 발을 맞출 겁니다. 네. 왜냐하면 방역 단계가 완화돼야 되니까요. 음. 그러니까 저는 '경기도가 잘했다. 요거 더 늘릴 일은 아니다.' 음. 다만 아쉬운 점은 좀 아쉬운 더 점이 있다. 예 네. 다른 음. 시도를 동참시키기 위한 적극적 노력을 지금이라도 해 달라. 네. 근데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요. 애청자 네. 여러분 경기도 말고 지금 전국에서 한 40여 개 시도가 음.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지금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인제 퍼져나갈 수가 있는 거죠. 광역시도 또는 하. 광역시도가 도저히 안 한다면 기초단체가 이렇게 그렇죠. 직접 나서 지난번 4차 재난지원금 네. 논란 때도
경기도 포천시는 모든 시민에게 20만 원, 음. 여수시도 모든 시민 25만 원 이렇게 지급한 적이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4차 때도 선별지원금이었잖아요. 음. 소상공인들에게만, 그렇죠. 그다음에 경영인 업종에게만. 네. 그러니까 아니다. 우리 군민들, 우리 시민들 너무 고생 많았다라고 일부 시군이 20에서 25만 원 또는 10만 원을 지급한 음. 적이 있거든요. 그런 음. 것처럼 나머지 12%에게도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네. 이게 퍼져나가야 된다. 더 그래서 누구는 퍼져나가야 받고, 된다. 예,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는 게 최소화돼야 음. 된다. 네. 특히 저는 이재명 지사님이 네. 오세훈 시장님, 박형준 시장님, 아. 제1도시 예. 뭐 하고 계시냐. 그다음에 권영진 시장님 뭐 하고 계시냐. 이렇게 나섰으면 좋겠어요. 예. 네. 오세훈, 박형준, 권영진 이 사람들은 전혀 관심이 없는데 예. 이런 것부터 잘해야죠. 강원도 하천 군수가 그 강원도 하천이나 정선이 친환경 무상급식이나 대학까지 무상교육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분들이 놀랍게도 국민의힘 당 소속입니다. 당 당 강원도 정선 소속은 군수가 친환경 무상급식을 제일 앞장서서 했는데 당시 국민의힘 당 소속이었고요. 네. 지금 강원도 하천군이 대학생까지 무상교육을 하고 있는데 네. 주소지가 있는 대학생이라면요. 그 음. 국민의힘 당 소속입니다. 그분들 아하. 입장은 단호합니다. 아이들 밥 먹는 거, 그렇죠. 그다음에 양육비, 교육비 이건 얼마든지 정부가 책임질 수 있다. 음. 책임져야 된다. 재정이 열악한 지방 정부가 돈을 허투루 쓰지 말고 그런 데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국민의힘도 진짜 각성해야죠. 예. 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님도 가만히 계시는데 그건 음. 올바른 태도는 아닌 것 같아요. 예. 이게 사실 이 정당 뭐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정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힘을 줄 것이냐 또 코로나19 맞습니다. 예. 이 사태 다 고생하셨는데 어떻게 또 위로해 줄 예. 것이냐 이 문제인데 더 퍼져 나갈지 한번 이건 더 지켜보도록 그러니까 하고 수도 없이 예. 저 억울한 탈락 사례가 발생합니다. 음. 그 월급 80만 원 정도 되는데 지방에 집이 있는 한 분이 네. 좀 허름한 집인데도 불구하고 한 3 억짜리, 음. 3 억짜리면 아주 뭐 고가 주택이라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분이 네. 건강보험료 6월 달 기준으로 6월 달 기준이니까요. 네. 상위 12%로 포함돼 가지고 못 받습니다. 이 사례가 아.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예. 그걸 인제 단독 보도한 CBS 노컷뉴스 측에서 네. 그 정부한테 입장을 물었더니 음. "아 그런 사례가 있을 수 있냐." 하면서 뭐 이렇게 답을 제대로 못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CBS 노컷뉴스가 칼럼으로 아하. 이재명을 욕할 게 아니라 예. 12%가 불합리하게 배제되는 정부나 국회의 방침을 욕해야 된다. 비판해야 된다. 이렇게 음. 이례적인 칼럼도 실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억울한 탈락자를 막기 위해서도 네. 그다음에 사실 코로나19 이거 지금 길어지고 있는데 우리 마음 다 모아야 그쵸. 되잖아요. 네. 88%의 마음만 모을 거 아니잖아요. 음. 100%의 마음을 모아야 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라도 모두에게 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음. 저는 '아직도 늦지 않았다. 경기도사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자. 최대한 네. 널리.' 그래서 아하. 지역에 있는 NGO들, 지역에 있는 뜻 있는 정치인들이 나서야 됩니다. 그런 거 네. 있잖아요. 기초단체장, 광역단체장한테 다 일제 촉구하고 당부하는 거죠. 음. 예. 만약에 예산이 좀 어렵다 하더라도 올해 지금 세수가 45조 더 거쳤기 때문에 내년에 중앙정부에서 지방재정 교부금을 더 내려보내는 방향으로 네. 예산을 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음. 분명히 뜻이 있는 곳은 길이 있기 마련인데 그렇죠. 문제는 12% 국민을 배제하는 것이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억울한 탈락자들 크게 나와도 내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저는 음. 그 이낙연 후보나 정세균 후보님에도 너무 아쉽습니다. 네. 본인들이 국무총리까지 지냈고 본인들이 당대표 시절이나 총리 시절에 100% 음. 지원금을 직접 이야기하던 사람들인데 네. 홍남기 부총리한테 음. 일종의 홍남기 부총리 굴복해서 음. 중앙정부하고 국회가 88% 했으니까 그 무조건 따라야 된다는 논리를 펼치던데 네. 지자체가 무조건 따라야 되는 거 지방자치법 보면 지자체가 얼마든지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예. 이게 글쎄요. 이 말씀 들어보니까 지방자치 그러니까 지방 정부의 역할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보충적인 부분들은 역할을 음. 합니다. 중앙정부가 한 거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 네. 그게 이제는 박원순 시장님이 박근혜 정권 때 음. 청년 기본 청년 수당 네. 저소득층 실업에 시달리고 있는 저소득층 청년 수당 주려고 하니까 음. 박근혜 정권이 못하게 했잖아요. 네네. 결국 국민들이 그 응원해서 됐잖아요, 서울시부터. 그러면서 음.
이재명이 성남시, 박원순이 서울시 등등에서 그게 많이 퍼져나갔습니다. 네. 그때는 오히려 민주당에서 중앙정부가 못하게 하는 게 문제라고 공격을 했어요. 비판 엄청 했어요. 이번에 예. 경기도가 하는 거 가지고 음. 저도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제가 지적했잖아요. 네네. 타시도의 동참을 어떻게든 음. 더 이끌어내야 된다라는. 음. 근데 그걸 무슨 심지어는 반역이다, 음. 엇박자다 네. 이런 표현을 막 쓰잖아요. 이낙연 캠프나 정세균 캠프에서요. 음. 그건 지방자치의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고요. 아하. 그다음에 600만 명, 700만, 800만 명 배제되는 국민들의 그런 심정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처사입니다. 네. 이건 진짜 진보 중도 음. 보수의 문제 아닙니다. 네. 그리고 하나만 더 덧붙이면요. 네네. 저는 이낙연 캠프나 정세균 캠프 또는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공격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걸 이재명 지사의 그 기본소득을 비판하는 거하고 연결하더라고요. 그것도 연결해서. 예, 그것도 전혀 잘못된 태도라고 봅니다.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은 그것대로 논란이잖아요. 네. 예, 좋은 점도 있고 비판받을 점도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음. 보면요. 음. 근데 이 지금 5차 재난지원금은 기본소득이 아닙니다. 음. 대통령께서도 분명히 뭐라 하겠습니까? 이낙연 대표님 만났을 때 민주당 대표실 만나고 온 국민이 고생하셨으니까 경력금 1호금과 내수할 승여 차원에서 주는 거라고 네. 이야기하셨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제시한 기본소득은 굉장히 네. 앞으로도 논쟁을 많이 해야 됩니다. 장단점 다 그렇겠죠. 따져봐야 돼요. 돈도 많이 네네. 들잖아요. 음. 이번에 100%는 사실 지금 딱 홍남기 부총력 국민의힘이 노력애를 내통해 갖고 11조만 통과돼서 88%만 가는 건데 네. 25만 원씩 100%대 12.5조면 되는 거였습니까? 1.5조만 더 늘렸으면 되는 겁니다. 신용카드 그니깐요. 캐시백이 7천억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만 재난지원금으로 돌렸으면 대북 네. 바로 되는 거였습니다. 모든 국민에 주는 게. 그러니까 음. 이재명의 기본소득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게 문제니까 이번 것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건 네. 정말 핵심을 잘못 짚은 거죠. 기본소득은 기본소득대로 논쟁하고 음. 그건 국민들이 설령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그건 쉽게 도입이 안 됩니다. 네. 왜냐하면 정부 내에서 의사결정 거쳐야 되죠. 국회에서도 의사결정 거쳐야 되고 민주당 당론도 기본소득은 아직 아니에요. 음. 기본소득 우호적인 분들이 많은 거지. 네. 그러니까 당론도 확인해야 돼요. 쉽지 않아요. 근데 음.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은 그거와 아무 상관없이 국민들께서 다 고생했으니까 1년 반 동안 코로나19라는 정말 전대미문의 상황에서 나온 정책이고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낙연 대표가 민주당 대표 때 본인들이 제안한 내용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그렇죠. 지금부터라도 저희도 계속 노력할 겁니다. 타시도 음. 광역시도 기초단체들 15% 국민들 배제 없이 지원해라. 네.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그 맥도날드 관련돼서 예예예예. 1인 시하신다라고 예, 얘기 듣고 그랬는데 다녀오셨죠? 지난주에. 예. 네. 언제든지 오마이 TV 음. 생중계로 한번 같이 가시죠. 예. 그 문제는 좀 예, 어떻게 좀 예. 정리가 지금 되고 있습니까? 맥도날드 불매운동 국민들께서 거슬러는 패스트푸드의 문제점 네. 또는 최저임금만 주고 노동을 착취하는 문제점 때부터 시작하신 분들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최근에는 햄버거병 논란 때문에 시작한 분들이 있었고 이번에도 아주 거세게 많이들 동참하십니다. 그러니까 네. 유효기간을 조작한 것만으로 동참했는데 심지어는 알바에게 음.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운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아직도 징계를 철회하지 않고 있는데 아하. 매장 앞에서 정의당에서도 1인 시하고 알바 노조, 네. 민생경정보소 등 많은 시민들이 1인 시를 음. 하기도 하니까 맥도날드도 굉장히 부담을 느꼈나 봅니다. 그래서 지금 알바 노조 쪽에 뭐 네. 징계 철회라든지 아. 처우 개선이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 대화를 일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주 그래요. 확정된 건 아니지만 네. 역시 우리 시민들이 연대하니까 이번에 또 8월 14, 15, 16, 3일 동안 제일 기분 좋았던 뉴스가 택배 없는 날이 시행된 거거든요. 두 번째로. 그렇습니다. 택배 없는 날. 국민들께서 응원하고 네. 연대하니까 택배 없는 날이 생긴 겁니다. 아. 얼마나 다행입니까? 네. 그래서 진짜 택배 기사님들이 금요일 날 기자회견까지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음. 고맙습니다. 근데 쿠팡만 동의를 안 해요. 아, 동참을 그래요? 안 했어요. 예. 쿠팡이. 그래서 아하. 쿠팡의 동참을 지금 촉구하는 기자회견 금요일 날 하고 왔는데요. 네. 그런 것처럼 시민들께서 맥도날드에 항의하고 불매운동 나서니까 맥도날드에서도 이제 더 위생 문제를 더 신경 쓰겠다. 네. 그다음에 알바 징계를 철회할 수도 있다. 뭐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그런 기류가 일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음. 주에 시민들께서 맥도날드
더 많이 항의해 주시고 불매도 동참해 주시면 네. 물론 이제 불매라는 게 영구 불매도 있고 한시 불매도 있잖아요. 예, 이제 그렇죠. 그 결정은 우리 시민들 각각이 하셔야 될 부분이지만 음. 어쨌든 저희는 한시적 불매라도 지금 호소드리고 있는 건데요. 예. 그러면 알바의 부당한 징계가 철회되고 그다음에 그 유효기간 조작했던 문제들이 근절되고 음. 거기다가 최저임금만 딱 주고 있는 알바들의 처우도 일부 개선되지 않을까 이렇게 음. 기대를 해봅니다. 그리고 자. 말이 나왔으니까 예. 사실 그 휴대폰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데가 쿠팡하고 맥도날드라는 게 확인됐잖아요. 그 음. 인권 침해 문제입니다. 기본권의 침해잖아요. 네. 그러니까 쿠팡도 지금 많은 국민들이 불매를 한 거거든요. 음. 최근까지도 하고 계시고요. 네. 근데 택배 없는 날도 동참 안 한 것도 확인됐잖아요. 그렇죠. 정말 맥도날드나 쿠팡이나 본인들이 다 세계적 기업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인데 음. 대한민국에서만 아주 황당하게 합니다. 네. 대한민국을 만만하게 보는 처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럴 음. 때일수록 정부나 국회도 더 적극 나서야 되고요. 우리 국민께서도 불매 운동이나 항의의 폭대를 좀 보여줘야 됩니다. 네. 네. 참 이 맥도날드 문제 저희가 계속 주시를 하도록 하고 예예예. 지금 보면 아까 저희가 이 전국민 재난지원금 경기도의 그 행동이나 이런 상황을 좀 봤었는데 저쪽 국민의힘 주자들 얘기 들어보면 특히 최재형 전 감사원장 같은 경우 예. 아니 이 정부가 국민의 삶을 모두 책임지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다. 뭐 북한 시스템이다 예예.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이거 좀 어떻게 그러니까 보셨어요? 그 최재형은 지금 국가보안법을 위반하고 있는 겁니다. 아, 국가보안법. 정부가 국민의 삶을 모두 책임지는 건 안 된다는 네네네, 거잖아요. 안 된다는 각자 거죠. 알아서 하라는 거잖아요. 네. 그게 인제 윤석열, 윤희숙, 최재형이 지금 계속 망언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뭐하러 음. 52시간 하냐. 전태일 여사도 반대했을 거란 망언을 윤희숙이 했죠. 그래서 그렇죠. 네. 100시간도 지가 일하고 싶으면 일하게 해 줘야 된다고 윤석열이 그랬죠. 유효기간 음. 지난 것도 예. 가난한 사람들은 먹을 수 있게 그러니까 다 알아서 해라는 겁니다, 노동시간도. 산재든 과로사를 음. 당하든 지가 필요하면 노동시간 길게 해라는 그러니까 것이고 작은 정부를 예. 좀 얘기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뭐 나왔다 이렇게 해석을 그렇습니다. 좀 하고 뭐 있던데. 아니 선의를 생각하면 그렇지만 네. 그들의 머릿속에 국민이나 사회 약자에 대한 마인드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최저임금 음. 인상이 범죄라고 그랬잖아요. 네. 국가가 최저임금을 뭐하러 하냐 이런 뜻입니다. 어? 기업이 음. 알아서 하게 냅두고 네. 완전히 착취를 당해도 그것도 본인 선택인데 네. 그리고 국가가 어떻게 국내 삶을 다 책임지냐. 가난한 음. 나라임도 구제하지 못한다라는 정말 조선시대 때 가장 무능했던 무책임했던 그런 왕이나 귀족들의 음. 논리를 그대로 지금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음. 장시간 노동하고 유효기간 지난 거 피시고 그다음에 최저임금도 못 받고 네. 그다음에 그래도 국가는 어쩔 수 없다라는 생각을 윤희숙, 윤석열, 최재형이가 지금 세트로 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경기도의 100% 재난지원금도 네. 예를 들면 점잖게 한번 토론해 보자는 게 아니라 윤석열 음. 캠프에서 무슨 개나 줘버려라. 예. 정부나 국회 88% 통과 방침을. 음. 근데 본인이 맨날 반려견하고 사진 올리면서 네. 그 굉장히 개를 비하하는 편이잖아요. 네. 안 좋은 거 또는 저기 뭐 마음에 안 드는 걸 누군가한테 던질 때 개나 줘 버린다 그러잖아요. 함부로 음. 할 때. 네. 근데 개를 그 경금하는지도 이해는 안 되지만 반려견하고 찍은 사진도 다 너무 자기적인 것 같았는데 이런 데서도 네. 반려견에 대한 배려가 없는 게 드러났는데 음. 아니 그리고 그 국민들이 100%를 염원하고 그 네. 정말 힘들었던 국민들이 개입니까? 개나 줘 버려라고 이야기하게. 그러니까 음. 여기서 다 아이고 국민들에 대한 그 엘리트들 수구 냉전 기득권 엘리트들 특혜를 누려왔던 세력들이 네. 국민들 대다수가 권리를 음. 인정받고 재난지원을 받고 또 보편적 복지를 누리고 노동시간이 단축되고 최저임금 올라가고 이런 삶을 원하지 않는 겁니다. 국민들은 음. 그게 너무 절실한데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그 사람들만의 생각 이게 자 예. 드러나고 있다. 예 발언으로 다 하나씩 드러난 다. 겁니다. 그 최근에 행태에서 그것뿐입니까? 최재형은 자기가 판사고요. 네. 법을 가장 앞장서 지켜야 될 판사이고 감사원장이 뭡니까? 남의 잘못 들춰놓는 사람이잖아요. 네. 근데 본인이 장녀에게 지금 4억을 빌려 놓고 이자를 음. 받았는데 이자 소득세도 안 냈습니다. 400만 원 넘는 큰돈을요. 네. 근데 더 저는 의심스러운 게
이게 이자소득세 탈세가 아니라 음. 사학을 그냥 증여해주고 아. 증여세를 탈세한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이 듭니다. 아하. 왜냐하면 증여세는 훨씬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증여세를 안 내기 위해서 마치 돈을 빌려준 것처럼 해서 아. 이자를 받는 것처럼 이렇게 걸린 거죠. 그러니까 예. 부랴부랴 잘못하면 증여세 탈세로 걸릴 수가 있으니까 음. 이자를 받았는데 이자소득 안 냈다라고 하면 네. 이자소득세를 내겠다는 건데 또 그 잘못을 딸에게 돌립니다. 음. 아니 그게 어떻게 딸이 잘못 딸이 응? 잘못했다고 내 자신 예. 잘못이라고 SNS에 글을 올렸더라고요. 이자를 안 내는 게 부모님이 이자를 받은 사람이 음. 부모죠. 그렇죠. 그럼 부모가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음. 응? 그러니까 이거 해명을 들어봐도 좀 상식적이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비판을 계속 받고 있는 거고. 예예예. 그러니까 이 선관위원장 대전시 선관위원장도 했는데 마이크를 잡고 그러니까요. 선거법 위반 논란에 예. 휩싸이기도 하고. 사전 선거운동도 하고 네. 마이크 잡은 불법 선거운동도 하고 윤석열은 또 선거법이 금지하고 있는 가가호 방문했습니다. 음. 국회 뭐 국민의힘당 의원실 다 돌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선거법 금지하고 있는 가가호 방문입니다. 음. 그 과정에서 방역 지침도 어겼잖아요. 네. 국회 어? 방역 수칙을 좀 예. 어겼죠. 4인 이상으로 막 돌아다니고 네. 그리고 층을 다 다니고 음. 그러니까 이분들이 자기들이 너무나 특혜를 누리고 마음대로 살아왔던 겁니다. 권력을 가지고 음. 금수저로서. 네. 그러니까 흑수저들이나 사회약자나 서민들의 삶에는 일말의 애정과 관심도 없기 때문에 음. 말 함부로 아무 말 되지 하고 상처 주고 네. 그리고 본인들은 계속 본인들끼리만 잘 살아가는 본인들끼리만 특혜받는 세상을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음. 윤석열 후보와 다리를 엄청나게 그냥 쩍 벌다녀 짝짝짝짝 벌리고 다니는데 그것도 다 네. 남에 대한 배려가 하나도 없이 음. 깔보고 아나무인 오만방자한 태도에서 네. 드러나는데 그게 바로 국민에게도 드러난 겁니까? 그러니까 120시간 노동이니 음. 유효기간 지난 거 먹어도 된다는 등 그런 망발을 하는 거죠. 근데 그뿐입니까? 지금 역사의식도 얼마나 비천합니까? 안중근 의사 영정 앞에 술 따르면서 윤병길 의사 이게 술 따랐다고. 그게 그 설령 글을 올렸죠. 사진하고 글하고 그게 매치가 안 맞습니다. 되게. 그게 네. 안중근과 윤봉길을 우리가 구별 못하겠냐라고 본인들 변명하던데 설령 그렇다더라도 음. 8월 15일 날 예는 아니죠. 아. 정확하게 영정 사진을 안중근 의사 영정 사정했으면 네. 안중근 의사에 술 한잔 올렸다고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그런 책임 있는 부분들. 지도자가. 네. 근데 그 효창원 가가지고 음. 서울에서 단독 보도 나왔던데요. 네. 손학규 씨를 우연히 만난 과정에서 아. 여기 와봤느냐? 음. 예, 놀러만 와보고 참배는 처음입니다. 이런 식으로 답을 한 모양이에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그동안 역사인식이 빈약했는지 알겠죠? 음. 후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간 건데 네. 참배 처음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게 국민들은 놀러 예. 와서 또는 잠시 쉬러 가서도 음. 참배도 해보고 들여다도 보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이야기도 다 굉장히 당당하게 네. 예, 처음 와봤습니다. 참배는 처음 해봤습니다. 놀러는 다녔지만 음.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음음. 지금 정치 지도자 일을 한다고 그래 놓고 또 문재인 정부가 순국선열들을 홀대하고 있다는 망발을 합니다. 네. 홀대하고 있었던 건 국민의힘 정권 아닌가요? 친일파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독립투사들 굉장히 가난하게 살게 만들고 홀대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번에 어저께 정말 음. 그 우리 홍범도 장군님 네. 그저께죠. 유해 봉안식 그렇습니다. 정말 절대 다수 국민들은 엄청난 감동을 음. 받았을 것입니다. 저도 뭉클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 행사를 하고 있는데 음. 순국선열을 홀대하고 있다는 말 망발하면 안 되죠. 네. 그 본인이나 예. 이한열 열사하고 부망쟁도 구별 못하고 음. 그다음에 안중근 의사하고 윤봉길 의사도 기억 못한다는 지금 논란에 휩싸여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들이 진짜 가슴에 손을 대고 예. 반성해야 될 일입니다. 참 이 윤석열 특히 뭐 최재형 뭐 두 후보들의 행보나 그 발언이나 이런 걸 좀 듣고 있으면 과연 대한민국의 미래와 비전을 보일 수 있을까? 시대 정신을 껴안고 갈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을 많이들 제기하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자, 이게 이제 제 개인만의 우려가 아니라 음. 솔직히 여야 간에 또는 경선 과정에서 정말 우리 국민들을 위한 민중들을 위한 네. 또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여러 가지 좋은 정책이 경쟁하자는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도 윤석열과 최재형은 공약이 음. 아직도 발표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 제대로 된 공약이 발표돼.
뭐 이야기하는지 우리 알 수가 없다. 오마이뉴스에는 이제 예. 그 국민의힘 지지하시는 분들 들어오니까 한번 냉정히 보십시오. 뭘 발표했습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국민들 위해서 뭘 하겠다. 네. 뭐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 이자비, 교통비 너무 힘드니까 한 푼이라도 깎아주겠다는 이야기를 음. 합니까? 아니면 서민들 중산층들의 올 소득을 올려야 된다. 네. 그게 최저임금이든 경제민주화든 재벌 대기업의 수탈을 중단하는 것도 여러 방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직접 중소기업 청년들의 월급을 지원해주는 내일 채용 공제 같은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네. 일본 그런 언급이 하나도 없잖아요. 국민들이 바라는 건 지금 뭡니까, 여러분? 일단 올 소득이 올라가야 돼요. 노동자든 직장인이든 중소상공이든. 그리고 네. 그렇게 어렵게 번 돈이 교육비, 주거, 의료비, 통신비, 이자비, 교통비로 다 빠져나가는 게 싫은 겁니다. 이자폭 너무 힘든 겁니다. 이자 폭리, 금융권은 사상 최대 탐욕을 거르고 있지만 이자를 오히려 올리고 있습니다. 이자 폭리가 심각합니다. 통신사, 방송사 이런 사람들 떼돈 벌었지만은 고통분담 안 합니다. 네. 근데 그런 거에 단 한 차례도 언급이 없잖아요. 그래놓고 맨날 이재명 지사나 민주당 후보들이 또는 문재인 대통령이 잘하고 있는 정책들을 공격만 합니다. 최저임금이든 임대차 3법이든 노동시간 단축이든 네. 기본대출이든 기본주택이든 다 음. 그런 것들이 결국 일부 부작용이 있고 논란이 있다 하더라도 서민 중산층 우리 국민들을 위한 정책들인 건 틀림없는 사실이거든요. 네, 네. 그렇죠. 근데 그냥 그런 거 공격만 하고 있지 단 하나의 대안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이게 무슨 선거입니까? 그런 사람들 어떻게 대선 후보로 나옵니까? 아이고 참 정말 답답하고 한심한 노릇입니다. 자, 뭐 이 두 사람의 행보 특히 저희가 집중해서 보면서 그 허구성이나 잘못된 그런 부분들을 계속 지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선생님 저는 오늘 예. 저는 그 사람들이 네. 저희들 이야기를 듣고 음. 선거 전략에 반영한다면 본인들에게 득이 되면 득이 됐지 손해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얼마 전에 국민의힘 예비 후보 중에 한 사람 네. 만났습니다. 아. 그래도 중소상공인이나 서민들을 위한 정책 많이 아시니까 이야기해달라고 그러는데 네. 1시간 동안 진지하게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래요. 저희가 국민의힘에 아주 문제가 많다는 거 알지만 네. 그래도 서민들을 위한 중산층들을 위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정책들을 듣겠다 그러면 네. 저희는 달려가죠. 아. 같은 대한민국 사람들인데 상종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가급적이면 서로 입장이 차이 있다 하더라도 네. 정말 꼭 필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또는 꼭 필요한 어떤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당연히 들어야 되는 것이고 네. 그분들도 들어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두 명이 가서 정말 3시간 동안 열심히 같이 공부했습니다. 부동산 문제, 경제 예. 문제, 그다음에 세계 경제 문제, 그다음에 서민들과 중산층에 꼭 필요한 정책들 네. 열심히 이야기했거든요. 그런 자세는 좋은 자세잖아요. 근데 음. 뭐 윤석열, 최재형, 윤희숙 이런 사람들은 그냥 최저임금, 부동산, 임대차 3법, 그다음에 주 52시간 네. 노동 그냥 음해하고 가짜 뉴스 공격하느라 바쁩니다. 네. 그 법들에 일부 부작용이 있다 하더라도 그 법들은 꼭 필요한 법들입니다. 정책들입니다. 그걸 인정하고 그렇다면 어떻게 부작용을 극복할지 논의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뭐 저희 방송을 듣는다면 도움이 될 텐데 들을지 안 들을지 모르겠고요. 또 주자들의 예. 변화된 모습 뭐 그게 담보되지 않는다면 쉽지 않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다시 한 번 말하면 그분들은 맥도날드 가서 알바를 하셔야 됩니다. 그 세 분 윤희숙, 윤석열, 최재형 맥도날드 알바를 한 달간만 하면 네. 유효기간 조작도 동참하고 네. 그것도 드셔보시고 최저임금으로 한번 살아보시고 또 장시간 노동도 한번 해보시면 본인들이 최소한 달라질 겁니다. 지금처럼 함부로 최저임금이나 주 50시간 노동이나 유효기간 지난 음식 먹을 수 있어야 된다는 말 함부로 못 할 겁니다.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네. 호소해 봅니다. 예. 자, 호소가 답을 얻을 수 있을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소장님 화요일에 만나서 말씀 잘 들어봤고 다음 주에는 어김없이 저희 스튜디오에서 월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월요일 날 꼭 불러주십시오. 네. 애청자 여러분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